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의 첫 주말이네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서울의 하늘은 참 맑고 예쁩니다. 가을 하늘이 높으니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느끼는 요즘인데요. 다만 태풍 흰남노가 지금 북상을 하고 있다고 하죠. 남부지방은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가 되면 중부지방은 그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장의 태풍은 최근 휘몰아치기 시작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굉장히 거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미 지수보다는 종목이 중요한 종목 장세로 진입한 모양새인데요. 그에 따라서 발빠른 대응 능력이 필요한 시계열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어떻게 시장의 태풍을 피해야 할까? 그 고민 오늘 저희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전화 문자 주시면 해결받으실 수 있는데요.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인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참 다양한 시장 전략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아이린 김진만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빼어난 두 분의 미모만큼이나 정말 탄탄한 실력을 오늘 듣고자 하는데요. 비전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시장이 지금 뭐 좋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기회를 잘 포착해서 포지션만 잘 구축한다면 지수 상관없이 내 계좌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전 전략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해외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우 지수도 그렇고요,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이제 월봉상 모두 고점에서 급등이 나오지 못하고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밀어내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다우 지수를 본다면은 지난 34,000선을 고점으로 의식을 했고 또 지난달에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이 한번 내려온 만큼 추가적으로 30,000선까지는 우리가 한번 열어보자. 30,000선까지 한번 열어놔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달에 30,000선까지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제 지수가 이제 뭐 한 25% 정도 더 밑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이 6일째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월봉인데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3,000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달 한 달, 이제 9월이 첫 주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려본다면은 또 11,000포인트까지 한번 지지가 나와주는지 이 부분 같이 함께 바라봐야 되고 또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S&P 500이 지지난주죠. 제가 한 2, 3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 43,000선 이상 강하게 돌파가 나와줘야지만 우리 지수도 코스피가 2,550선 이상 강하게 돌파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이내 밀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음봉을 만들어버렸고요. 그리고 이달도 마찬가지로 아랫단 보시면은 뭐 한 3,700선까지도 우리가 조금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아래를 보신다면은 우리가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 지수가 이달 한 달 얼마에서 저점을 형성을 하고 지지를 강하게 해주는지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일장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자, 시장은 처음에는 골디락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 안에 이제 좀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고용시장이 그렇게 또 뜨거운 것은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본다면은
뭐 8월 고용 보고서 금리 인상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 일단 결론적으로 그렇고요. 여전히 견고한 흐름은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거는 일자리 부분에서는 일자리가 증가하는 흐름은 보이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 기업들은 인원 감축을 또 단행을 하고 있고 또 채용도 동결을 하고 있고 정리해고도 들어가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3분기, 4분기에 경기 침체 우려감은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이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되고 난 뒤에 좀 약세가 좀 이어졌고, 그리고 국채 금리는 뭐 하락하다가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자, 요즘 이 한 달, 9월 한 달 잘 우리가 시장을 잘 헤쳐나가려면은 시장이 저점에 올 때 우리가 좀 좋은 종목들, 이제 기업들 탄탄한 실적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우상향하거나 아니면은 이번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을 찾아두셔서 이미 좋지만은 한 차례 급락이, 한 차례 조정이 나왔던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꾸준히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을 너무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9월 한 달간 어떻게 내가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10월 그리고 내년까지도 우리가 수익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달 한 달을 좀 현명하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뭐 테마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는 사실 이번 주에 에너지나 조선기자재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에너지주가 좀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그 에너지 안에는 신재생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신재생 본다면은 이제 어떤 쪽을 봐야 되나, 그래서 뭐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되면서 시장에서는 당연히 인플레 감축법 통과되면서 신재생, 태양광, 풍력, 수소, 뭐 2차 전지 등등해서 모두 다 더 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었지만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플레 감축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분명히 한 차례 이 상승 흐름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꺾인 것이 아니라 조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면 그 구간에는 충분히 잡아야 되는 구간이 지금 구간이고요. 그것이 이제 9월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향성은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잘 이제 조금씩 매집을 한다면 차후에 10월, 11월, 12월에 편안하게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뭐 태양광이나 그리고 이제 풍력, 그 안에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2차 전지, 현대차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호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현대차 부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번 주 흐름 좋았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와줬고요. 그래서 뭐 SL이나 또 화신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 좋았는데, 이어서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상승이 좀 나오더라도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내주에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고, 동시에 이제 선업 동시 만기일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주는 분명히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어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수요일 같은 경우도 시장이 양봉이 강하게 탄탄하게 하나 딱 나오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거기에 또 굉장히 또 우리 시장은 반대로 가는구나, 바닥을 찍고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었죠. 그래 목요일 날 패대기 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금요일 날 또 띄우고 밀어버렸습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분들은 현금 좀 지시면서 밀릴 때마다 조금씩 좋은 종목을 더 사시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거의 이어서 이제 시장 얘기는 이 정도로 이제 하면서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는 이제 한 말씀 드렸고요. 지속적으로 신재생 보기는 하되 9월 한 달간 조정이 나온다면 잡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왜냐하면 방향성은 가는 방향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본다면 이번 달에 우리가 5G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5G 같은 경우는 이번 달 한 달에 시장이 약세일 구간에 5G가 항시 잘 한 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5G 비중을 한 20% 정도 가져갔으면 하는데요. 미국에서 광대역 인프라 구축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네옴시티 관련해서 5G 수출을 50조 원 이제 뭐 정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움직인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9월은 이제 중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단행하는데 동수서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동부와 서부 간의 인프라 불균형을 이제 완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건데 이제 동부 쪽은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서부 쪽은 아무래도 신재생이나 이런 에너지 쪽이 풍부해서 이쪽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건데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면은 이제 당연히 미국이 이제 첨단 기술 쪽을 제재를 하다 보니까 5G 쪽으로 뭐 투자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5G 관련주들을 시장 약세인 구간에 조금 우리가 단기적으로라도 더 봐도 된다. 어제 같은 경우 5G가 강했는데 머큐리가 굉장히 탄력 있게 급등이 나왔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거 단발성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고요. 이미 시장에 뉴스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 뉴스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뉴스가 아니라 지속성이 조금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까지도 우리가 5G를 좀 보셔도 좋다. 그래서 5G는 웬만해서는 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공략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 머큐리가 어쨌든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켜보면서 조정 구간에 한 번 더 공략해보는 전략도 좋아 보지 않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추석을 앞두고 있고요. 태풍이 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얼마나 피해를 줄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풍 수혜주들이 전일장 같은 경우도 좀 움직임이 나오는 흐름이었고 그 목요일, 금요일 좀 약간 조금 움직이는 흐름이 나와줬는데 시세는 크고 작고 단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벤트성으로 한번 공략해 보면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풍 수혜주로는 어제장에서 좀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비료 sek터가 장 막판에 올라왔는데요. 종목을 우리가 잠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남해화학이라는 종목도 10,000원에서 10,000원 근처까지 한번 밀었다가 양봉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효성 OMB 같은 경우도 이제 이날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한번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조금 10,000원 이상에서 머물면서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와줬고 5% 급등해서 마감했습니다. 누보가 굉장히 좀 탄력이 좀 더 있었는데요. 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장 7% 이제 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고가로 마감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내주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응하시는 거 좀 좋아 보이고요. 오히려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다면은 한 번 더 공략해 볼 만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인플레를 꺾어보겠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렇다면 일단은 금리 인상 관련 수혜주들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신용평가사, 최근 신용평가사 관련주는 아직까지 급등이 많이 안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12,000원에서 돌파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자 돌파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3,000원 이상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유심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주은행도 마찬가지로 전일장 마이너스 6%. 왜 마이너스 6%? 아침에 장이 좋았죠. 그래서 정강 후약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아침에 살짝 빠지는 느낌으로 마이너스 6%까지 내려갔다가 장 종가에는 장이 밀려버리니까 다시 한 번 더 부각받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2%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그렇다면 시가 기준으로 8% 급등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보여지고 푸른저축은행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준다 봅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고려신용정보하고 제주은행이 좋아 보이니까요. 요 두 종목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푼절주, 신라섬유, 양지사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장 어떻게 해야 되지? 종목 너무 빠르게 도는데 하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떻게 좀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가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태풍이 좀 걱정이긴 한데 투자로는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비료 테마주까지 점검을 해주셨고요. 진만쌤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시기에 시장 어때요? 네, 시장이 사실 어제 나스닥 오늘 새벽까지 해서 나스닥이 올랐다가 확 떨어져가지고 체감상은 거의 2% 이상의 하락을 맞아요. 한 걸로 체감이 되고 있는데 잠들 때만 하더라도 이번에 괜찮구나 하고 잘 잤는데 일어나서 러시아가 네, 러시아가 찬물을 끼얹으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일단
일단 전반적으로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가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씩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리스크로 나오고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9월 CPI 이전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을 얼마 할지에 대해서 왈가불부하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고용도 너무 세서도 안 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너무 이제 높아도 안 되고 굉장히 참 정책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한 구간이 왔긴 합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지수가 일단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전저점을 이탈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추세선 안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뭐 저점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무빙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는 9월 CPI 그다음에 FOMC까지 이어지는 요 이벤트들이 일단 올해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좋고 그 안에 뭐 금리 인상의 수혜주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벤트성 이슈에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다음 주 비율 전략 말씀드리면 먼저 OLED 30% 비중을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OLED 소외주입니다. 가장 핫했을 때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핫했던 그런 섹터긴 하지만 현재 바닥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 2분기까지 1분기, 2분기 정도 실적은 봐줄만 한데 3분기 때 과연 얼마만큼의 실적이 덜 빠지냐가 OLED 섹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작년에 OLED 관련주들이 신사업 분야에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신사업 분야들이 올해 하반기 9월 정도부터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보통 6개월 선행 지표로 체크를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하락폭이 바닥에서 잡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적은 그런 이제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래 쉬었던 OLED 관련주 신사업 모멘텀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바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공략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OLED 30%의 비중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물류 관련주 10%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중국이 경기 침체가 이제 좀 저점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청도에서 이제 관련해서 좀 봉쇄 이야기가 좀 들리면서 다시 한번 물류비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단기 테마성 이슈로 10% 정도의 비중이 공략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물류 관련주들 뭐 예를 들어 한솔 로지스틱스나 KCTC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실적이 좋습니다. 단순 테마성 이슈로 보기에는 생각보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뭐 봉쇄로 인해서 단기간 물류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워낙 물동량이 저점에서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류 관련주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관심주로는 한솔 로지스틱스와 그다음에 KCTC 두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OTT 관련주 20%의 비중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년 가장 OTT 컨텐츠 관련주들이 시세가 셌을 때가 명절 전후로 해서 대작들이 하나가 나오게 되면은 생각보다 시세가 굉장히 잘 분출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영화관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컨텐츠들이 OTT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생각보다 좀 이런 순환이 빠르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은 사실 제작사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CJ ENM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방송사들에 대한 부담감은 굉장히 증가되는 상황에서 그 중소형 이제 드라마 컨텐츠 제작 업체 이미 돈을 받고 외주를 해서 이제 드라마를 제공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셀 업체는 뭐 CJ ENM 같은 대형 이제 뭐 투자사겠지만 콘텐츠리 중앙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 관련주 예전에 핫했던 그런 기업들은 소재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만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좋은 가격대로 많이 계약을 했던 종목들 이제 그 드라마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련주들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관심주로는 콘텐츠리 중앙 한번 보시면 좋을 거고 저는 일단 수리남 이 9월 9일날 이제 넷플릭스 개봉을 하는데 이때 한번 추석 몰이로 한번 좋은 시세 분출이 있지 않을까. 뭐 전체적으로 평을 봤었을 때 이전에 최근에 나왔던 평이 좋지 않았던 드라마나 영화들에 비해서 훨씬 더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 OTT 관련주 관심주로는 콘텐츠리 중앙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두 분 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소외주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이린 위원께서는 5G 통신 장비주 주셨고요. 진만쌤은 그런 관점에서 또 OLED, 또 물류 등 거기에 좀 해당되는 섹터입니다. 순환매가 도는 시장 속에서는 종목별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면서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주식 명가 해결사들의 해결 타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문자 주세요. 02786-1022-1023번 전화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잊지 말고 같이 적어주시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세요. 네? 수고 많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머니왕 2부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명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 잘 지내셔야 하는데 어떤 종목이 속썩이고 있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저 삼성물산 네. 12만 4천 원에 10%요. 12만 4천 원에 10% 비중으로 삼성물산 보유하고 계십니다. 혹시 매수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아니요, 얼마 전에 한 달 채 안 됐는데, 아, 예. 예, 뭐, 네옴시티 뭐 얘기 나오고, 현대건설하고 뭐 같이 수주 땄다고, 뭐, 그냥 TV에서 그냥 보다가 갑자기 사게 돼가지고. 아, 예. 네옴시티 기대를 가지고 예, 매수를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때 뭐 이재용 부회장이랑 빈살만 왕세자랑 뭐 친하다 하면서 예. 예,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꼼꼼히 가격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린 위원과 통화해 보세요. 네. 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휴일날 쉬지도 못하고 고생 많으세요. 아닙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답답하신 거 한 방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금 비중은 한 어느 정도 되시죠? 현금요, 지금 한 4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네옴시티 관련주로 이제 삼성물산이 최근에 좀 많이 지난달에 조금 움직임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본인께서는 이제 고점 돌파 라인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은 12만 5천 원입니다. 거기서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저렴하게 매수를 하셨는데 12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시고 지금 자리 정도가 저는 2차 매수 구간으로 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단기로 하신다 그러면은 평단을 낮추셔서 올라갈 때 단기적으로 일부 익절을 하시고 나오셔야 되는데 투자 기간은 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계실까요? 뭐 뚜렷할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게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 이런 뜻인가요? 예, 뭐 그렇게 조급하진 않지만 또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될지 그냥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그래서 투자 기간을 한 2석 달 정도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러시다면 저는 이제 과감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이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도 밀어냈고 쭉 지속적으로 밀리다 보면은 동사가 11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사실 박스권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빌산만 왕세자가 다음 달에 뭐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이제 다음 달 말인가요? 예, 이제 또 온다고 하기 때문에 방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고요. 최근에 근데 이제 뭐 삼성물산 사장이 뭐 소환되었다 뭐 이런 약간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럴 때마다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11만 원 전후에서 비중을
한 20% 정도 더 확대를 하셔서 30% 정도 매수를 하시면 그러면 평단이 한 11만 5천 원 정도, 5천에서 12만 원 사이 11만 7, 8천 원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그 정도 단가를 낮추셔가지고 한 두석 달 홀딩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권에 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니면 나는 조금 겁이 난다 하시는 분은 지금 자리에서 한 10% 그러니까 11만 3천 원 정도에서 한 10% 더 매수를 하시고 또 하신 분도 11만 원 깨버리면 또 10%를 매수를 하셔가지고 세 차례 정도 매수를 하셔서 두석 달 홀딩 하시는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본다면요. 이런 종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탄력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두 달, 석 달, 적어도 두 달, 석 달에서 많게 6개월 이상 본다면은 충분히 10만 5천 원, 11만 5천 원, 12만 5천 원 이렇게 그 자리마다 10%씩 아니면 3%, 아니면 뭐 14% 이런 식으로 해서 1차에 10% 잡으셨으면 2차 20%, 3차 30% 해서 꾸준히 이제 홀딩하면서 가져가신다면은 계좌에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너무 네옴시티 하나 가지고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중이 작기 때문에 충분히 익절할 수 있고요. 그 익절을 하시려면은 추가 매수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망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11만 원에서 11만 2천 원, 예, 뭐 나는 겁이 별로 없다.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서 한 20% 정도는 그냥 가뿐하게 매수를 더 하셔서 평단 낮추셔서 올라갈 때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 이거를 이제 기다렸다가 계속 비중 늘린 다음에 어느 정도 선에서 또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될지. 매수가가 이제 매수가가 좀 낮춰지고 매수가가 손절가가 되는 시점에서는 올라온다면은 한 12만 원 전후에서 한 번 더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만 원이요? 네. 예. 예, 시청자님 잊지 말고 또 연락 주시고요. 예. 이제 목소리로만 이렇게 저희는 뵙게 되는데 목소리로 들었을 때 굉장히 차분하신 것 같거든요. 잘 이제 느긋하게 보시면서 수익 잘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응원해 드릴게요. 예, 이 방송 자주 보고 있는데요. 예. 예, 미소가 너무 이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응원을 네. 너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힘이 나네요. 힘 나서 다른 네. 좋은 전략들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성공투자 응원을 하겠고요. 또 연락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삼성물산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왕 이부입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죠?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첨보. 천보,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70%. 70%로, 예. 얼마에 지금은 매수하셨어요? 30만 원. 30만 원에 매수를 네네. 하셨네요. 네, 혹시 올해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작년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추가 매수도 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부터 계속했어요. 예, 그래, 매수를 올해 했다, 올해. 올해에. 올해. 예. 그러면은 고점에 매수를 하셔서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신 걸까요? 그렇지요. 아이고, 예, 아유, 오랫동안 마음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바로 진만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다 여쭤보세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비중이 너무 많은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현금 여력이 30% 되지는 않고 거의 다 주식 비중으로 채워져 있으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지금은 예. 그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다. 지금 이제 천보의 비중이 70%시잖아요. 예. 그럼 남은 30%의 비중을 현금으로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다 주식이시죠. 지금 네. 주식으로. 혹시 그 30%의 비중 중에 현금화가 가능한 종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금화요. 예. 네. 있어요. 조금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게 지금 현재 문제점이고요. 그다음에 평균 단가가 가장 좀 단단한 저항선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70%의 비중이라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에서 손절을 권유드리기가 조금 높은 비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자체 지금 보시면은 20만 원 초반대에서는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첨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영향을 많이 받는데 중국이 1, 2분기 때 봉쇄로 인해서 이제 관련 전기차 수요가 완전 급감을 하면서 관련해서 중국 쪽을 사업을 하는 첨보라든지 엔캠, 그다음에 후성 같은 종목들이 조금 힘든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방금 물류 관련된 이슈를 찝어드렸던 이유도 비슷하게 중국이 바닥에서 올라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첨보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물타기 하세요? 네, 현재 평균 단가는 사실 물이 이게 너무 원래 그 강이 크기 때문에 물을 타도 사실상 평균 단가가 낮아지지는 않은 그런 평균 단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일단은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물을 지금 예를 들어 30%가 다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 번 정도 이제 20만 원 정도 지금 20만 원, 21만 원 요 라인에서 물을 타시라고 권유를 드리면 한 29만 원까지 내려오겠죠. 근데 지금 부분에서 조금 위험한 자리가 있어서 저는 일단은 시간을 조금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첨보가 갖고 있는 모멘텀은 하반기 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관망을 하고 이전에 있는 30%의 비중을 최대한 현금화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첨보 하나만 공략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친구를 살려야지만 이제 시청자분의 계좌가 삽니다. 그래서 일단은 첨보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현금화하는 데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첨보가 쉬어가게 된다면 20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 일단 저는 21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에 그냥 아예 첨보에 대해서 모두 사서 저는 28만 원 정도에서 30만 원 라인까지는 한 번 28만 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도달이 가능하니까 그때까지 그래요. 평균 단가를 맞춰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레버리지도 조금 사용을 하시면서 일단은 좋은 평균 단가를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수 자체가 여기서 더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에 최대한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때 내년까지는 괜찮겠어요. 내년까지 갖고 있어도. 하반기 때 되면은 내년에 돌아가게 될 신규 공장들이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 예전에는 하나를 만드는데 100원이 들었다면은 지금은 최신형 공정이기 때문에 하나 만드는데 5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들이 이제 신규적으로 이제 발주가 들어가게 되면은 매출이나 영업이 급증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보시면 괜찮아요. 일단은 종목 자체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음 좀 편해지셨죠? 정말 다행이네요. 예, 감사해요. 나는 그거 뭐 막 안 좋은 말이 나고 이래서 이거 매도시켜야 되나 싶어서 그게 했는데. 그러게요. 아이고. 예. 네,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진만쌤 팬이라고 하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로 팬 서비스 가겠습니다. 응원의 한마디. 첨보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저도 끝까지 이제 중간중간에 방송에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첨보에 대해서 꼼꼼한 체크 받아봤습니다. 역시 이런 그 회사 내부 사정이나 이런 걸 다 보시는 분이셔가지고 잘 점검을 해주셨어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빠르게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함께 보시죠. 공모주로 고민하기는 처음입니다 하셨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 35,000원에 비중이 80%예요. 어우,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좀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29,800원, 3만 원 밑돈 시세로 전일 종가를 썼습니다. 아이린 위원님 도와주세요. 뭐 종목이 좋은 거는 둘째죠. 이제 좋지만은 이제 시장이 좀 밀리고 있고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초반에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다가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은 좀 거래량도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고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때 상장하고 난 뒤에 저가가 3750원인데요. 이 3만 원을 이탈을 했다는 것이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만 1,000원에서 이탈을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어제 종목들이 4, 5% 밀린 종목들이 다수의 종목들이 그렇게 밀렸지만은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큰 흐름에서는 지금 80%나 가지고 계신데 손절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을 들어가신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비중 조절을 너무나 잘못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80%를 가져간다는 거는요.
내가 계좌가 반토막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는 아주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갈 종목도 80% 정도 비중 투자하지 않습니다. 개인분들이 80%를 투자하게 되면 이것을 그냥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냥 이 반토막 나는 것은 사실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온다. 그래서 32,000원 되고 33,000원 돼서 내 매수가까지 온다. 자, 지금은 올라오더라도 33,000원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 사이에서 물리신 분들도 대응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한 방에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가기 어렵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이 한 차례 나와줬고 박스권에서 머물다가 이때부터 이제 흐름이 점점 없어졌는데 지금 저는 종목은 좋습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주이고요. 신규 상장주는 대응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하셔서 일단 저는 무조건 손절 포지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하고 그 복구를 어디서 해야 하는가 잠시 후에 두 분의 관심주로 의견을 받도록 하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휴스틸 이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대요. 8,210원 매수가입니다. 전일 종가가 7,430원. 어이구, 예. 막 급등을 할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진만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거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꺾이게 되면 정말 한도 값이 꺾일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이제 추세선을 일단은 뭐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마지노선이 일단 7,100원 정도까지 빠질 여력은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일단 갖고 있는 재료 자체는 좋기 때문에 조금의 상승 여력이 있지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부담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월요일장에 8,000원대 한번 도달하게 되면 일부 약손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비중 30%라 좀 크긴 한데 이게 사실 꺾이게 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꺾이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단기간 급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여기 보시려고 하시면 6,000원 정도까지 보통 이제 21선에서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21선까지 지켜보셔도 좋을 거고 만약에 월요일 날 이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오르게 될 경우 8,000원 정도까지 해서 약간 손절로 마무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휴스틸 말고 다른 종목을 통해서 계좌를 좀 불릴 수 있는 방법 이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 새로운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간략하게 AS하고 오늘의 종목 받겠습니다. 일단은 태광, 남해화학 준비를 하셨는데 시간상 한 종목 정도 네, 갈 수 있을 태광만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예, 태광 함께 체크해 주시죠. 자, 태광을 이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일정 부분 한 주 동안 수익이 조금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께 뭐 12%, 저는 일단은 2만 원 정도 이제 목표가를 2만 원 1차적으로 이제 잡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흔들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17,000원까지도 밀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거래량 없이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 타면서 한 10% 정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수익을 좀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남은 물량을 매수가 손절가 잡으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자. 시장이 조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부 수익 실현 의견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네. 이제 대표 종목이라고 해야겠어요. 한미글로벌 수익률이 95.7%. 처음에 상한가 나왔을 때 조금 쉬길래 이게 끝인가 했는데 전일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이요. 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8월 1일에 매수 들어갔었는데 그때 포인트가 네옴시티였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걸까요? 네, 사실 단일가에서 이렇게 올려버릴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 금요일장에 단일가 들어가면서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조금 이제 빠지겠구나 했는데 가끔 이렇게 단일가에서 마저 올리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한미글로벌 회장이 어디 회의에 참석했다, 네옴시티 관련 회의에 참석을 했다 하면서 단일가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쭉 올려줬는데 일단 저는 이제는 볼 때까지는 다 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거고 또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수가 안 좋을 때일수록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았던 테마들이 좀 좋았었고 네옴시티도 딱 쉬어갈 때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네옴시티도 쉴 때가 다시 올 겁니다. 저는 다시 조금 더 빠지게 돼서 10,000원 중반대에서 또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다시 한 번에 또 쉬어가는 조정 장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하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좀 수익 보시는 분들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두 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는 그 수익률만 하더라도 정말 쏠쏠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어떤 종목으로 이제 갈아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아이린 위원께서는 새롭게 강원에너지 주목을 하시네요. 네, 강원에너지를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산업용, 화공, 그리고 발전 플랜트, 설비 및 그리고 설계, 제작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회사 강원 이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이 강원 이솔루션 유증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동사가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신재생에서 일부 정도 신재생이라고 해서 태양광이나 뭐 풍력이나 이런 것만 보실 게 아니라 2차 전지까지 보셔야 되는데 이쪽에 이제 한 번 더 예전에 한 6월 정도에 한번 급등이 나온 뒤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또 9월 달에 8월 말부터 해서 재차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어제 같은 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었고 해서 동사를 조금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2차 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 가공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서 이슈가 되면서 다시 한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제 강원 에너지 잠시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무방에서 조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오늘 추천주는 강원 에너지입니다. 예. 또 이 시간에 너무 많은 걸 공개하면 무료 방송 안 오실 거죠. 예, 바로 이어서 무료 방송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공개 예정입니다. 다음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 우리 진만쌤께서 OLED 관련주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포인트죠. 네, 일단 OLED 관련주들이 많이 쉬었고요.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이 잡힌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공략을 하기에는 좀 적정 시기긴 하죠. 여기서 주가가 더 빠져도 이미 밸류가 싹 다 빠진 그런 섹터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동사는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로 엮여 있고요. 2분기 때 당연히 다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실적에 대해서 선방을 하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3분기까지도 최대 실적이 좀 전망이 됩니다. OLED 관련 섹터인데 반도체 소재도 같이 하고 있고 거기에 2차 전지 소재까지 진출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당연히 목표가 최근에 리포트가 목표가 하향되긴 했지만 일단은 현재 주가보다 거의 30%, 40% 가까이 높은 증권사 리포트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수요가 굉장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은 전방 수요가 조금만 살아나도 굉장히 각광을 받기 좋은 그런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지금 굉장히 싼 구간들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정말 적정 시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단기 모멘텀은 부재합니다. 왜냐하면 OLED 좋습니다. 뭐 아이폰도 그렇고 OLED 탑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이슈들은 사실상 조금이나마 있지만 다른 sek터에 비해서 현저히 좀 더 적은 게 좀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부담이 없기에 돌파 구간에서 사실 지금 잠깐 눈 감고 눈 뜨면 10% 손해 보는 거는 1도 아닌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긁게 되면은 그래도 잠 잘 때 좀 이제 그래도 편안히 잘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점 매수의 기회, 그다음에 사업 다각화의 매력이 부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무료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종목 새롭게 받아봤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와서 무료 방송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멀리 간다, 더 많은 먹이를 찾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남들 쉬는 토요일 오늘 무료 방송 통해서 다음 주 전략 꼼꼼히 챙겨보시고 더 많은 수익 얻어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분 오늘 준비하고 계신데요. 하나하나 준비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의 전세자금 프로젝트 서울로 가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주셨는데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풀어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지방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 전세 자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안에서 지금 종목을 많이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몇 종목만 딱 해서 지금 전체 수익률로 제가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내주 또 빛나게 추석에 우리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실 때 큰 두 손 가져가실 수 있도록 좋은 종목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빈손으로 가면 민망하잖아요. 예, 우리의 그 가족과의 시간까지 챙겨주시는 아이린 위원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질 예정이고요. 오늘 진만쌤께서는 전저점 하락대 반등의 시작. 우리 계좌도 정말 반등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9월에 마지막 이픽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전저점은 뚫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고 반면에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은 전저점을 이탈하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시겠죠. 제가 방송에서 이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뤄드릴 테니까 과연 언제쯤 제대로 된 안정된 시장, 박스권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안정된 시간을 보여줄지 제가 한번 제대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기가 막히게 시장을 보는 분이시죠. 예, 시장 이야기와 함께 그 박스권 안에서 종목 장세를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비법 공개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뜹니다. 김진만 어드바이저의 사진과 어여쁜 아이린 위원의 사진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빨간 버튼, 방송 중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두 분 바로 무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어떤 내용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머니왕이 그 결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날 이제 저희가 추석 연휴로 인해서 하루 쉬거든요. 좀 아쉬우시더라도 그 아쉬움 달래드리고자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자료 준비해서 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못하는 만큼 이번 주에 더 많은 정보 무료 방송 통해서 쏟아드릴 예정입니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주 뒤에 뵙겠습니다. 2주 뒤 같은 시간 12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